여행불매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이면서 반감을 가진 글들이 올라옵니다. 우려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초기 징후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하면서 또 터질 문제가 터졌으니 이성적이면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태국인들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들을 전달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참 많습니다. 태국인의 생각을 참조해서 현명하고 좀 더 적절한 방향을 찾는 데 쓰이진 않고 서로 감정적으로 돌팔매질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저냐 하마스가 먼저냐 하는 식으로 갈등과 충돌은 계속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동안 함께 해온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하리라 보지만 요즘 지나가다 잠시 들른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저열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라이언TV라는 이 태국 정보 채널을 방어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라이언TV를 그동안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태국 총리도 이 문제를 인식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총리가 태국 외무부에 지시 한국 외교부와 대화가 오갔죠.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를 하는 어떠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 나라 간에 외교적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는 듯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한태간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였지만 한국인들이 태국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하였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트위터상, 지금은 X죠, 이름이 참 입에 익지가 않네요. 여담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예전 트위터 자산 가치가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이름조차 마음에 안 들어. 자, 어떤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지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태국인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 태국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 상품 브랜드들을 함께 올렸더군요. 2023년 아시안 게임, 저로서는 처음 보는 영상이라 어떤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는데, 테니스 게임에서 태국 선수에게 진 한국 선수가 라켓으로 바닥과 의자를 치면서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는 영상, 그리고 태국 선수가 손을 내밀어도 악수를 받지 않는 영상.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가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태국 선수 경기 흐름을 끊는 행동을 많이 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더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신들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하지만 경기 종료된 이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선수는 사과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더군요. 그런데도 라켓을 부러뜨리는 부분만을 잡아서 내보낸다는 것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백종원 씨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백종원 씨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글 올린 태국 사람이 언급한 배고파, 방콕, 발화, 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태국인을 무시하고 무카타가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하길래 사실상 영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어디에도 백종원 씨 태국인을 무시하는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태국인들이 좋아하는 무카타, 원래 처음엔 무양까올리라고 부르다가 무카타로 바뀌었죠. 대부분의 태국인들도 아마도 한국에서 전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태국인들이 영상 내용을 잘못 오역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백종원 씨는 별 잘못이 없다는 결론으로 패서 별 황당한 내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험 점수는 높지만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이퀄 쓸모없음. 예전엔 그랬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입니다. 김치를 비하하는 발언도 막 뱉어내고 있더군요. 야채를 무겨서 먹는 건 먹을 게 없는 나라여서 그렇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우리는 무겨 먹어야 하는 우리와는 너희들은 다르다. 태국은 먹거리가 풍부하고 한국은 먹거리가 부족한 나라다 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뭐 한때 부족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하였다고 전달하면서 현재 태국인 불법 체류자 14만 명이라는 언론
보도도 함께 올리는 태국인도 있었습니다. 태국인들 중에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생각하면서 표현들 하시죠. 한국 드라마랑 이 일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태국인을 무시하는 한국인은 일부이고 전부 그렇진 않습니다. 킹더랜드만 보더라도 태국 와서 촬영하면서 태국에 대한 좋은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맞는 내용도 있었지만 시비를 걸면서 감정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미지란 게 그렇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부분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머릿속에는 정말 그것이다 싶은 양 잘못 박힐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중국을 모방하고 장아찌가 자기들 것이라고 상상하는 나라, 일본과 전혀 경쟁할 수 없는데도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 성형수술 때문에 가짜 얼굴을 하고 있는 나라, 여자를 억압하고 남자가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 스트레스가 많아 자살률이 높은 깡패가 많은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까지 올라와 있더군요. 일부는 맞죠.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 남자가 최고 한때는 그랬죠. 스트레스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돼 있죠. 참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한참 해야 할 정도로,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바나나 크기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콩고부터 독일 등등 여러 나라 남자들의 물건 사이즈를 비교하여 올린 그림이랍니다. 그러자 다른 태국 여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은 호스트 바를 가서 한국 남자를 샀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50% 돈 주고 돌려보내 버렸잖아. 태국 호스트바에 한국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태국에 오래 산 라이언도 믿기 힘든 일이었는데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ASGARD, S가드라는 태국에서는 여자들이 잘 나는 호스트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 오빠들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 남자들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 오빠들 그런 짓을 하고 있답니다. 참 한국에서도 각종 뉴스 매체에서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벤티어 가올리 한국 여행 금지 문제에 대하여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더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게 태국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아니고 바로 라이언 TV에서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 욕 진하게 들었죠. 맞습니다. 시작은 KETA 사전 심사 문제로 한국에 못 들어가서 화가 좀 나기도 하였고 그것이 발단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 문제가 바로 나에게 태국인 한국 입국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을 유발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되었고 그전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던 태국인 한국 입국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이면서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엄청난 욕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지 마세요. 우리 채널에 그런 분 받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독자 수는 왜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기만 할까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인 포함하여 실제 미등록 외국인 근로 91% 이상, 제가 내린 통계가 아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린 통계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불법 일자리가 많다 보니 합법적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로 남기도 한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란 게 시작되었고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자는 취지로 2004년 외국인 비전문 취업 EA 취업비자로 단기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받는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15만
200만 명대까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2021년 통계상으로는 겨우 9천 명대 충당되는 게 현실이랍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실상 법무부나 현직 단속반들은요 파악이 아주 쉽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더군요. 농어민이나 제조공장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어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인구 절벽은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조차 거론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이주 노동자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2500년 인류 역사를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세계 역사에서 최고 강대국이라 불렸던 나라들,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영국과 작은 제국 네덜란드, 그리고 지금의 미국까지 역사적으로 강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관용,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인종이나 종교,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재를 받아들인 나라들이란 그런 점에 있더군요. 로마는 주변국을 복속시키면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똑같은 일원이라는 점을 머릿속에 심어주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시죠?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또한 정벌된 나라 출신입니다. 로마 출신 아닙니다.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죠. 경상도 정도 크기에 당시 인구 200만 명도 되지 않던 네덜란드, 16세기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게 되는 나라, 관용 있는 이민정책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벌했던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더군요. 몽골은 겨우 10만 명도 안 되는 부족으로 세계를 정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나가면서 군사는 불어나고 몽골 제국의 문화는 번창해 나갔다는 겁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면서 기술을 번창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유럽인이 당시에선 여행기에 나온다더군요. 당시 몽골의 수도에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 도교 각종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죠. 유럽이나 아랍, 아시아 모든 인종이 어울려 함께 살고 있는 도시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온 역사에서 강대국이란 면모를 갖춘 나라들은 내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불관용이란 게 없었습니다. 나와 너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이란 것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타고르의 말처럼 동방에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한다면 이세 출산을 끓이는 지금의 인구 절벽, 이런 상황에서 인재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도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손보아서 양지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합법화해 주어서 대범한 미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으로 또 말입니다. 온갖 저급한 댓글에 시달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라이언입니다.